만약 70년간 지켜준 동맹이 갑자기 그 대가를 3배로 내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지 않으셨나요? 돈만이 아닙니다. 군사 지휘권, 방어권, 심지어 우리의 동의 없이도 군대를 전 세계 분쟁에 투입하겠다는 권한까지. 그게 조건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더 무서운 건 그 요구가 거절되면 철강, 자동차, 반도체, 우리 산업의 심장부에 초고율 관세 폭탄이 떨어진다는 사실이었죠. 이건 단순한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국가의 자존심과 생존을 동시에 건, 그리고 판세가 단 한 번에 뒤집힐 수도 있는 숨막히는 심리전이었습니다. 상대는 백악관의 가장 강한 협상팀. 우리는 수세처럼 보였지만 사실 누구도 모르는 숨겨진 무기를 준비해왔습니다. 그 무기를 꺼내는 순간 회의실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죠. 그리고 상상도 못한 역전이 시작됐습니다. 지금 바로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믿어왔던 관계가 순식간에 힘의 저울 위에 올려지는 순간을 겪어본 적 있으신가요? 그 순간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해집니다. 우리가 뭘 놓쳤지? 이 자리는 대화의 자리인가, 아니면 선고의 자리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인가? 그날 저는 바로 그런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박성민입니다. 외교부에서 수십 년을 보냈습니다. 수많은 국가와의 협상을 경험했고 때로는 하루 만에 판을 뒤집어야 하는 극적인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공기, 그날의 긴장감만큼은 어떤 회의와도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회의 장소는 백악관의 루즈벨트룸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오래된 목재의 은은한 향이 느껴졌습니다. 벽에는 미국 역사 속 결정적 순간을 담은 사진들이 액자에 걸려 있었고 두꺼운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겨울 햇살이 바닥에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규격대로 놓인 물컵, 각자의 앞에 정갈하게 놓인 마이크와 메모지, 그리고 양국 깃발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완벽한 균형이었지만 실상은 이미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죠. 제 왼편에는 국가안보실 차장 최도경 중장이 있었습니다. 단정한 제복, 다림질 자국까지 반듯한 소매, 미세하게 조여진 입술. 그는 침묵 속에서도 의중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른편에는 경제통상본부장 김나윤 본부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색깔별 포스트잇이 정리돼 있었는데 파란색은 위험, 초록색은 기회, 노란색은 미정이라는 뜻입니다. 그날 그녀의 자료철 위에는 파란색과 초록색이 거의 반반이었습니다. 이건 오늘의 협상이 어느 쪽으로든 크게 기울 수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미국 대통령이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수십 년간 지켜준 나라라면 이제 그 대가를 내야 합니다. 그 목소리는 단호했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단어 하나하나가 바닥에 떨어질 때마다 묵직한 울림이 전해졌습니다. 그 말은 요청이 아니라 사실상 통보였습니다. 그 옆에 앉아있던 국가안보보좌관 에릭 스톤이 서류철을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그래프와 통계, 굵은 숫자들이 강한 색 대비로 인쇄돼 있었습니다. 그는 종이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당신들의 경제 기적? 우리 미군이 북한과 중국을 막아줬으니까 가능했던 겁니다. 그 어조는 부드럽지만 속에 깔린 메시지는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곧바로 반박했습니다. 우리는 도움만 받은 나라가 아닙니다. 베트남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미국이 필요로 했던 순간 우리는 언제나 함께했습니다. 그러나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대통령이 손을 들어 발언을 끊었습니다. 그 다음 로라 체이스 국방부 차관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녀는 주한미군 유지비, 장비 운용비, 병력 순환 배치 비용을 조목조목 읽어내려갔습니다. 숫자는 명확했고 어조는 차갑게 단정적이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은 회의실의 공기를 한층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한국은 지금 공짜 점심을 즐기고 있는 겁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은 크게 한 번 뛰었습니다. 자존심을 정면으로 건드리는 말이었죠.
그러나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외교석상에서 감정은 곧 약점이 됩니다. 대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들은 지금 완벽하게 자신들의 판을 만들었다고 믿고 있다. 그 판을 언제, 어떻게 뒤집을 것인가. 첫날 회의는 철저히 미국의 흐름대로 흘러갔습니다. 그들은 이미 회의 이후에 언론 브리핑까지 계산해 둔 듯 보였습니다. 상대의 프레임이 외부로 확산되면 우리는 그 안에서만 움직여야 하는 처지가 됩니다. 회의를 마치고 나오는 길, 카펫이 발소리를 삼켰지만 제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차에 오르자 김나윤 본부장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금 프레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창밖의 겨울거리를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저쪽이 첫 장면을 선점했습니다. 하지만 내일 회의 시작 전에 한 장면만 바꾸면 됩니다. 최도경 중장은 짧게 물었습니다. 그 장면 준비돼 있습니까? 저는 대답 대신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곧바로 청와대와 보안 화상회의를 연결했습니다. 화면이 안정되자 대통령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짧지만 모든 것을 담은 한 문장이었습니다. 프로젝트 백호를 가동하라.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단단히 맞물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내일 우리는 오늘과는 완전히 다른 표정을 마주하게 될 거라는 것을. 회의 초반 저는 한 가지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겉으로는 외교적 형식을 갖춘 회의였지만 본질적으로 이건 일방적인 공세였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말을 시작한 순간부터 그들의 손에는 이미 준비된 시나리오가 쥐어져 있었고 우리는 그 안에 들어온 등장인물에 불과했습니다. 에릭 스톤이 펼쳐놓은 그래프 중 하나는 특히 눈에 띄었습니다. 선이 급격히 치솟으며 주한미군 유지비가 매년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었죠. 그는 그 선 위를 펜 끝으로 천천히 그으며 말했습니다. 여기 보이십니까? 이건 우리 측이 부담해온 비용입니다. 매년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측의 분담은?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다른 차트를 꺼냈습니다. 완만한 곡선이 그려진 그래프였습니다. 이겁니다. 차이가 보이지 않습니까? 이건 불균형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이 불균형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의 어조가 숫자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법정에서 판결을 읽는 것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정이 배제된 단호함. 그러나 그 배제 자체가 감정의 무게를 더했습니다. 로라 체이스 차관은 준비된 통계 자료를 빠른 속도로 읽어내려갔습니다. 항목마다 세부 비용이 적혀 있었고 각 주에는 자료 출처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단순한 자료 전달이 아니라 마치 이건 이미 증명된 사실이라는 확신을 덧붙이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일정했고 한 단어도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녀가 던진 말이 회의실 안의 온도를 눈에 띄게 낮췄습니다. 솔직히 말해, 한국은 지금 공짜 점심을 즐기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뒷목이 서늘해졌습니다. 분명 이 말은 우리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었지만 동시에 외부 언론이 가져다 쓰기 좋은 문장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즉시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이 발언이 외신 헤드라인에 실린다면 어떤 파장이 일어날지, 그리고 그 파장이 협상 테이블에 어떤 영향을 줄지. 저는 숨을 고르고 시선을 곧게 유지한 채로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도움만 받은 나라가 아닙니다. 베트남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미국이 필요로 했던 순간 우리는 언제나 함께했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반박이 아니라 기록된 역사를 상기시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제 말을 중간에서 끊었습니다. 손짓 하나로 마이크를 멈추게 한 뒤 준비된 다음 발언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갔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의 논리나 기록을 설명하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자신들이 만든 무대 위에서 원하는 대사를 던지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반박은 그 무대의 대본에 없는 대사였고 그래서 끊겨야만 했습니다. 회의실 안쪽 공기는 차갑지만 미묘하게 건조했습니다.
사람의 말소리와 종이 넘기는 소리가 공기를 더 얇게 만들고 있었죠. 저는 무심한 듯하지만 계산된 시선으로 회의 테이블을 훑었습니다. 미국 측 인사들은 발언이 오갈 때마다 서로 짧게 고개를 끄덕이며 신호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그 고개 끄덕임은 단순한 동의가 아니라 계획대로라는 확인이었습니다. 최도경 중장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대신 그의 손끝이 테이블 모서리를 일정한 간격으로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 리듬은 저와 그가 오래전부터 공유해온 신호였습니다. 그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지금은 말을 아껴라. 이 흐름을 완전히 잡게 놔둔 다음 결정적인 순간에 칼을 빼자. 회의 중반을 넘어갈수록 그들의 요구는 점점 구체적으로 변했습니다. 방위비 인상 비율, 국방비 GDP 대비 비중 확대, 전략적 유연성 조항의 전면 적용. 각 항목마다 이유를 제시했고 그 이유의 끝에는 안 그러면이라는 조건이 따라붙었습니다. 철강 자동차 반도체 전 품목에 대한 초고율 관세 부과. 그 경고는 위협이 아니라 이미 준비된 절차처럼 들렸습니다. 그 경고를 들었을 때 저는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치 메모를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제 마음속 계산기를 켠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진짜 원하는 건 무엇인가? 숫자 그 자체인가 아니면 그 숫자가 가져오는 종속 구조인가? 외교에서 모든 요구에는 표면적 이유와 숨겨진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숨겨진 이유를 반드시 찾아내야 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자리에서 일어설 때 미국 측 인사들은 거의 표정 변화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만큼 압박을 가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복도 밖으로 나가는 동안 저는 일부러 걸음을 늦췄습니다. 상대의 표정을 마지막까지 관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그 표정은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차에 올라타자 창밖으로 워싱턴의 겨울거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회색빛 건물과 가로등이 만드는 긴 그림자가 차창을 따라 미끄러졌습니다. 김나윤 본부장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금 프레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저쪽이 첫 장면을 선점했습니다. 하지만 내일 회의 시작 전에 한 장면만 바꾸면 됩니다. 최도경 중장이 이어 물었습니다. 그 장면 준비돼 있습니까? 저는 그에게 시선을 주지 않은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곧바로 청와대와 보안 화상회의를 연결했습니다. 화면이 안정되자 대통령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짧지만 명확한 지시였습니다. 프로젝트 백호를 가동하라.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철컥하고 맞물렸습니다. 이제 그들이 만든 무대 위가 아니라 우리가 준비한 무대 위로 상황을 옮길 차례였습니다. 호텔 회의실의 공기는 묘하게 뜨거웠습니다. 난방이 새서가 아니라 모두의 머릿속이 동시에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의 프로젝트 백호를 가동하라는 말이 떨어진 뒤 방 안의 시선들이 서로를 향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각자 눈빛 속에서 다른 색깔의 결심을 읽었습니다. 최도경 중장의 눈빛은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그는 이미 작전 계획도를 머릿속에 펼쳐놓은 듯한 표정이었죠. 김나윤 본부장은 손끝으로 자료처를 빠르게 넘기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숫자와 조항 사이를 쉼없이 오갔고 포스트잇의 색깔이 하나둘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성민 차관님. 그녀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거 오늘 안에 완성할 수 있겠습니까? 그 질문 속에는 단순한 의문이 아니라 확신을 확인하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오늘 안에 완성해야 합니다. 제 대답은 짧았지만 방 안의 모든 사람에게 충분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은 따로 없었습니다. 각자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켜고 보안 USB를 꽂고 필요한 자료를 불러왔습니다. 무거운 주제 속에서도 손가락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최도경 중장은 본국의 합참과 직접 암호 통화를 연결했습니다. 화면 한쪽에 암호화된 지도 데이터와 전력 배치도가 나타났습니다. 지도 위에 표시된 점들이 깜빡이며 이동했고 실시간으로 전력 상황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김나윤 본부장은 경제통상 관련 카드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더 이상 파란색과 초록색이 반반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서서히 초록색이 늘어나고 있었죠. 이 조건을 맞바꾸면 상대가 쉽게 거절 못할 겁니다. 그녀의 말은 확신에 찬 것이었고 동시에 제 머릿속 전략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호텔 회의실 바깥은 고요해졌지만 안쪽은 오히려 열기가 더 높아졌습니다. 프린터가 돌아가는 소리, 키보드 타이핑 소리, 간헐적으로 울리는 보안 회선의 신호음. 저는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아래로 보이는 워싱턴의 불빛은 여전히 반짝였지만 그 불빛 너머로 내일의 판이 그려졌습니다. 내일 그들이 예상치 못한 장면을 보여준다. 그 장면은 단순히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체감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 순간 제 휴대전화에 청와대 비서관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단 한 줄이었지만 모든 걸 설명하는 문장이었습니다. 필요한 자원 전부 열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물러설 이유도 시간을 끌 이유도 없었습니다. 호텔 회의실 문이 닫히자 복도에서 들려오던 잔잔한 음악 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마치 그 순간부터 이 방안이 전쟁터로 변한 것 같았습니다. 대통령의 프로젝트 백호를 가동하라는 말이 방 안 공기를 바꿔놓았습니다. 그 한 문장은 짧았지만 모든 사람의 심장을 강하게 때렸습니다. 저는 순간 심호흡을 한번 하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최도경 중장은 의자에 등을 붙이지 않고 상체를 약간 앞으로 기울인 채 손가락 끝으로 테이블 위를 가볍게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 두드림은 규칙적인 듯하면서도 간격이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저는 그 리듬을 오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건 계획을 세우는 중이라는 그의 무언의 신호였습니다. 김나윤 본부장은 이미 노트북 화면을 켜고 여러 개의 문서를 동시에 열어두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마우스를 움직일 때마다 화면 위에 파란색과 초록색 포스트잇 이미지가 빠르게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상황에 따라 색상을 바꿔가며 정보를 분류했는데 지금은 초록색이 서서히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그건 곧 기회의 영역이 넓어지고 있다는 뜻이었죠. 성민 차관님. 김나윤 본부장이 제 이름을 부르며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이 자료를 내일 오전 발표에 포함시키면 상대가 요구한 전략적 유연성 조항을 조건부로 수용하되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지휘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단 수치를 좀 더 압축해서 보여줍시다. 복잡하게 하면 설득이 아니라 혼란이 됩니다. 그때 최도경 중장이 낮게 말했습니다. 작전 영상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부 공개하실 건가요? 그 질문에는 함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군사 영상은 강력한 카드지만 너무 많이 공개하면 상대에게 분석할 기회를 주게 됩니다. 아닙니다. 필요한 장면만 그리고 타이밍은 제가 정하겠습니다. 제 목소리는 의도적으로 낮고 단호했습니다. 방 안에 있던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저는 본국 외교부와 암호회선을 통해 자료를 요청했고 최도경 중장은 합참과 연결해 백호의 군사적 핵심 성과를 선별했습니다. 김나윤 본부장은 미국 측의 수출입 통계와 방산 계약 데이터를 정리해 역제안에 필요한 경제 논리를 완성해 갔습니다. 회의실 안은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 속에서 키보드 타이핑 소리와 종이를 넘기는 소리가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프린터에서는 새로운 자료가 뽑혀 나오고 그것을 받은 인턴이 조심스레 바인더에 끼워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잠시 숨을 돌렸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워싱턴의 겨울밤 거리는 여전히 불빛으로 가득했지만 그 불빛 너머로 저는 내일의 회의실 장면을 그렸습니다. 상대가 예상하지 못한 순간 화면이 켜지고 백호의 실체가 펼쳐지는 장면. 그때 미국 측의 표정이 어떻게 변할지 저는 이미 머릿속으로 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암호화된 메시지가 떴습니다.
필요한 자원 전부 열었습니다. 그 짧은 문장은 그날 밤의 모든 피로를 잊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손바닥을 천천히 펴며 마음속으로 중얼렀습니다. 이제 무대는 우리가 만든다. 호텔 방에 돌아왔지만 눈을 감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1시 40분. 워싱턴의 겨울밤은 조용했지만 제 머릿속은 여전히 회의실 속 조명 아래에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방금 전까지 우리가 다듬었던 전략 문서들이 켜져 있었고 커서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자료를 다시 읽으면서 저는 한 가지 원칙을 스스로에게 되새겼습니다. 상대의 논리는 부정하지 않는다. 그 대신 우리의 논리를 더 큰 그림 속에 배치한다. 외교 협상에서 정면 부정은 감정 싸움으로 변질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상대의 말을 더 큰 틀 안에 넣어버리면 그 순간 주도권이 바뀝니다. 노트북 옆에는 베코 프로젝트의 핵심 이미지들이 정리된 보안 태블릿이 놓여 있었습니다. AI 전투 지휘체계 위협 탐지 후 0.4초 내 요격 명령. 베코급 잠수함 28일 잠항, 탄도미사일 14기 장착. 방산 수출 네트워크 45개국, 950억 달러 규모 계약. 이 세 줄만 봐도 우리가 의존만 하는 나라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새벽 3시가 조금 넘어 최도경 중장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작전 영상 1분 30초 분량 편집 완료. 30초 구간에서 강한 임팩트. 그 한 줄을 보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내일 그들이 그 영상을 본 순간 표정이 바뀔 것이라는 것을. 아침 6시 호텔 회의실에서 최종 점검이 시작됐습니다. 김나윤 본부장이 역제안 문서의 마지막 페이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전략적 유연성 수용, 단 한반도 방어권과 작전 지휘권은 한국군이 보유. 방위비 인상분의 60%는 한미 공동 무기 개발 투자. 한국 방산업체의 미군 조달 시장 자유 진입 보장. 저는 페이지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이건 협상 카드가 아니라 협력 카드입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 긴장이 미묘하게 풀렸습니다. 오늘 아침의 회의실은 어제와 다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그들이 대본을 쥐고 있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만든 장면 속으로 그들을 끌어들이는 자리가 될 테니까요. 아침 공기가 달랐습니다. 워싱턴의 겨울바람은 차가웠지만 그 차가움은 저를 깨우는데 더없이 좋은 약이었습니다. 호텔 로비로 내려가면서 저는 손목시계를 보았습니다. 회의 시작까지는 2시간 남짓. 그 2시간 동안 우리의 모든 준비가 완벽하게 맞물려야 했습니다. 로비 한쪽에서 최도경 중장이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상 파일, 방금 군사보안팀에서 최종 암호화 완료했습니다. 회의실에서 직접 재생할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묵직했습니다. 이 한 줄에 지난 7년간의 준비가 응축돼 있었죠. 곧 김나윤 본부장도 내려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역제안 문서가 담긴 가죽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가방 표면이 반짝였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어제의 어떤 반짝이는 말보다 강력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자료도 완성됐습니다. 숫자는 최소화하고 메시지를 직관적으로 넣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준비성에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가 백악관으로 향하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 풍경은 어제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 풍경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제는 방어를 고민했다면 오늘은 공격의 타이밍을 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격은 무례하거나 과격한 것이 아니라 상대조차 부정할 수 없는 사실과 능력으로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어제와 동일한 자리 배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제가 느끼는 공기의 무게가 달랐습니다. 어제의 공기는 우리를 짓누르는 압박이었지만 오늘은 우리가 준비한 무기를 감춘 채 들고 있는 무게였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미국 측은 다시 요구사항을 언급했습니다. 에릭 스톤은 어제와 같은 그래프를 다시 꺼내 들었지만 저는 그 자료에 더 이상 눈을 두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앞에 놓인 버튼형 리모컨을 가볍게 손가락으로 눌렀습니다. 회의실 중앙 스크린이 켜지고 어제는 없었던 첫 장면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속 짙푸른 바다를 가르며 100호급 잠수함이 떠올랐습니다. 자막이 뜹니다. 28일 잠항. 탄도미사일 14기 장착. 독자 전력 유지. 다음 장면에서는 AI 전투 지휘 체계가 시뮬레이션을 실행합니다. 적 미사일 발사 신호 감지 0.4초 후 요격 명령 동시 3발 요격 성공.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종이 넘기는 소리조차 사라졌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습니다. 이 모든 기술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과는 이미 45개국 950억 달러 규모의 방산 계약으로 검증됐습니다. 미국 측 인사들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까지는 한국은 의존하는 나라라는 확신이 그들의 표정에 깔려 있었지만 지금은 다른 계산이 스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국방부 차관 로라 체이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메모를 하던 펜을 잠시 멈추고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영상을 마친 후 저는 역제안을 꺼냈습니다. 전략적 유연성 수용하겠습니다. 하지만 한반도 방어권과 작전 지휘권은 한국군이 보유합니다. 방위비 인상분 60%는 한미 공동 무기 개발 프로젝트에 투자합니다. 그리고 한국 방산업체의 미군 조달 시장 자유 진입을 보장받겠습니다. 그 순간 에릭 스톤이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터무니없는 조건입니다. 그러나 저는 준비해둔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최도경 중장이 가방에서 한 문서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그 문서에는 폴란드, 호주,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여러 나라가 한국과 독자 방위 협정 체결 의향을 표명한 서한이 첨부돼 있었습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또다시 바뀌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의자를 뒤로 젖히고 팔짱을 낀 채 제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계산을 하는 기미가 분명히 보였습니다. 저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고 맞받았습니다. 어제와 달리 오늘의 저에겐 숨겨둔 무기가 있었고 그 무기는 이미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아침 공기가 달랐습니다. 워싱턴의 겨울바람은 뼛속까지 스며드는 차가움이었지만 오히려 머리를 맑게 해주는 자극이었습니다. 어제와 같은 회의실, 같은 인물들, 같은 의제. 하지만 오늘은 한 가지 차이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수세에 있지 않았습니다. 호텔 로비로 내려가자 최도경 중장이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게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속삭였습니다. 영상 파일, 군사보안팀에서 최종 암호화 완료했습니다. 재생 시점은 제가 신호드리겠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계산이 묻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제까지 방패를 들고 있었다면 오늘은 칼을 쥐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김나윤 본부장이 로비에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가죽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는데 안에 담긴 역제안 문서가 오늘의 핵심 무기였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자료는 어젯밤 수정 끝냈습니다. 숫자는 최소화했고 핵심 문장은 직관적으로 보이게 했습니다. 저는 가방 위를 한번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이건 방어용이 아니라 협공용 카드입니다. 백악관으로 향하는 차량 안에서 우리는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최도경 중장은 영상의 타임라인을 다시 설명했습니다. 첫 10초 잠수함 부상 장면. 30초 지점에서 탄도미사일 발사 준비, 그리고 1분 이후에 AI 방어 시뮬레이션. 90초 안에 메시지를 완성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군사 영상은 길어질수록 설명이 늘어나지만 우리는 설명보다 각인을 원했습니다. 백악관 경비 절차를 거쳐 회의실로 들어서자 어제와 동일한 배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어제와 달리 제 안에는 숨겨둔 무기가 있었습니다. 어제의 공기가 우리를 눌렀다면 오늘의 공기는 상대를 향해 조용히 압박을 가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자 미국 측은 다시 어제와 같은 도표와 수치를 꺼내 들었습니다.
에릭 스톤은 어제의 그래프를 다시 펼치며 마치 시간을 되갚는 듯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우리가 부담하는 비용, 그리고 한국이 부담하는 비용. 이건 명백한 불균형입니다. 저는 시선을 그에게 오래 두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른손으로 리모컨을 가볍게 눌렀습니다. 회의실 중앙에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없었던 새로운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짙푸른 바닷속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천천히 부상했습니다. 100호급 잠수함. 물 위로 올라오며 물줄기를 뿜어내는 그 장면만으로도 보는 이의 눈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습니다. 하단에는 자막이 떴습니다. 28일 잠항. 탄도미사일 14기 장착. 독자 전력 유지. 다음 장면에서 AI 전투 지휘체계 시뮬레이션이 시작됐습니다. 적 미사일 발사 신호 감지 0.4초 후 요격 명령 동시 3발 요격 성공. 장면이 전환될 때마다 회의실 공기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어제 들리던 종이 넘기는 소리, 펜 긋는 소리, 의자 삐걱이는 소리가 모두 사라졌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 모든 기술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과는 이미 45개국 950억 달러 규모의 방산 계약으로 검증됐습니다. 그 순간 미국 측 인사들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어제까지 한국은 의존하는 나라라는 전제가 그들의 사고를 지배하고 있었다면 지금은 그 전제가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로라 체이스 차관이 펜을 내려놓은 채 화면을 바라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방어적인 계산에서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탐색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저는 준비해온 역제안을 꺼냈습니다. 전략적 유연성 수용하겠습니다. 단, 한반도 방어권과 작전 지휘권은 한국군이 보유합니다. 방위비 인상분 60%는 한미 공동 무기 개발 프로젝트에 투자합니다. 그리고 한국 방산업체의 미군 조달 시장 자유 진입을 보장받겠습니다. 에릭 스톤이 짧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터무니없는 조건입니다. 그러나 저는 기다렸다는 듯 다음 카드를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최도경 중장이 폴더를 열어 미국 측에 문서를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폴란드, 호주, 사우디아라비아 등 여러 나라가 한국과 독자 방위 협정 체결 의향을 표명한 서한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한의 일부는 이미 자국 의회와 언론을 통해 공식화된 상태였습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눈에 띄게 바뀌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의자를 뒤로 젖히고 팔짱을 낀 채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어제와 같은 확신이 없었습니다. 대신 이 조건을 어떻게 흡수할 것인가라는 계산이 오갔습니다. 저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무기는 테이블 위에 있었고 그 무기를 쓸 차례는 우리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자를 뒤로 젖힌 채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은 단순한 생각의 시간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는 전형적인 협상 기술이었습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2번 두드린 뒤 입꼬리를 아주 미세하게 올렸습니다. 흥미롭군요, 박 차관. 그 말은 칭찬이 아니라 상황이 예상과 달라졌음을 인정하는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외교 테이블에서 표정은 곧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에릭 스톤이 자료를 다시 정리하며 끼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독자 방위 능력을 이미 충분히 갖췄고 그걸 우리와 공유하겠다는 겁니까? 대가로 우리 시장과 기술 협력의 문을 열어달라는 조건이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건 단기적인 협상 조건이 아니라 장기적 파트너십의 설계입니다. 제 발언이 끝나자 최도경 중장이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이 조건은 우리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동맹이 서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틀입니다. 로라 체이스 차관이 의자에 몸을 기대며 팔짱을 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어제보다 훨씬 날카로웠습니다. 새로운 틀이라 그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건 아시죠?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서류를 그녀 쪽으로 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지난 10년간 한미연합훈련, 해외 파병, 정보 공유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 기록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받기만 하는 동맹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트럼프 대통령이 한쪽 손으로 턱을 받치고 저를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 속에서 저는 두 가지를 읽었습니다. 하나는 여전히 남아있는 우위의식, 다른 하나는 예상치 못한 선택지를 맞닥뜨린 사람의 계산. 그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다음 한마디가 판을 기울일 수 있다고. 그리고 그 한마디를 준비한 건 어젯밤이 아니라 훨씬 전부터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자를 뒤로 젖힌 채 손끝으로 팔걸이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 두드림은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사이엔 반 박자, 두 번째와 세 번째 사이에는 한 박자 반이 있었습니다. 그 불규칙한 리듬은 그가 여전히 계산 중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는 시선을 잠시 테이블 위에 두었다가 다시 제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두 가지 색이 섞여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어제의 확신이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다른 한쪽에는 오늘 처음 마주한 현실에 대한 경계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흥미롭군요, 박 차관. 그 말은 분명 감탄사가 아니라 계산의 출발점을 찾았다는 신호였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고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때때로 침묵은 최고의 역공입니다. 상대가 그 공백을 채우기 위해 말을 꺼내면 그 순간 틈이 보이니까요. 에릭 스톤이 자료를 정리하며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독자적인 방위 능력을 확보했고 그걸 미국과 공유할 의향이 있으며 대신 미군 조달 시장과 공동 개발 프로젝트의 문을 열어달라는 겁니까? 그는 말끝을 길게 빼며 마치 내가 다 이해했으니 이제 확실히 인정하라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건 단기 거래가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서로를 더 강하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제 말이 끝나자 최도경 중장이 고개를 들어 덧붙였습니다. 이 구조는 단순히 비용 분담의 문제가 아니라 동맹의 역할 분담을 새롭게 정의하는 틀입니다. 로라 체이스 차관이 팔짱을 풀고 앞으로 몸을 숙였습니다.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새로운 틀이라 그건 말처럼 쉽지 않죠. 특히 누가 지휘권을 쥐느냐의 문제에서는. 그 순간 회의실의 공기가 다시 묵직해졌습니다. 저는 준비해둔 서류를 그녀 앞으로 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지난 10년간 한미연합작전에서 한국군이 맡았던 주요 지휘 사례, 그리고 해외 파병에서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작전 계획을 세우고 실행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지휘권은 단순한 권한이 아니라 책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 책임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건 이 기록이 말해줍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 속에는 내가 주도권을 넘길 수 있는가라는 고민이 분명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턱을 살짝 긁으며 고개를 아주 미세하게 끄덕였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 하나로 저는 알았습니다. 지금부터의 대화는 거절이 아니라 조건 조정 단계로 넘어갔다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고개를 미세하게 끄덕인 뒤 시선을 에릭 스톤 쪽으로 돌렸습니다. 그 짧은 시선 교환은 마치 내가 먼저 반응해봐라는 무언의 지시처럼 보였습니다. 에릭 스톤은 두꺼운 서류철을 천천히 다듬며 말했습니다. 이 제안 우리 입장에서 장점이 전혀 없는 건 아니군요. 하지만 받아들이려면 몇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가 말끝을 흐리자 로라 체이스 차관이 곧바로 끼어들었습니다. 전제 조건이 아니라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해야 맞죠. 그 순간 저는 미묘한 공기 변화를 느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세 명이 완벽하게 호흡을 맞춰 같은 방향으로 압박하던 그들이 지금은 각자 조금 다른 관점을 내놓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가능성을, 누군가는 경계심을, 또 누군가는 이익 계산을 하고 있었죠. 저는 그 틈이 잠시 열렸을 때 의도적으로 말을 아꼈습니다. 이럴 때 불필요한 발언은 오히려 상대의 내부 논의를 정리할 기회를 줄 뿐이니까요.
대신 제 시선을 천천히 옮겨가며 한 사람씩 눈을 맞췄습니다. 그 시선 속에는 단 하나의 메시지만 담았습니다. 결정을 미루면 이 기회는 사라진다.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10분 안에 판이 뒤집힐 거라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고개를 미세하게 끄덕이는 순간 그의 시선이 옆으로 미끄러졌습니다. 그 짧은 시선은 에릭 스톤에게로 향했고 저는 그 눈빛 속에 명확한 지시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먼저 길을 터라. 에릭 스톤은 서류철을 덮으며 손가락으로 표지를 한 번 눌렀습니다. 그 동작은 마치 이 대목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표시 같았습니다.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 제안 우리 입장에서 장점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받아들이기 위해선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말끝을 의도적으로 길게 늘렸습니다. 그 여백은 곧 로라 체이스 차관이 끼어들기 위한 공간이었습니다. 로라 차관은 곧바로 말을 받았습니다. 전제 조건이 아니라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해야죠. 그녀는 일부러 안전장치라는 단어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 단어는 마치 당신들의 능력을 믿지 않는다는 뉘앙스를 은근히 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공기의 온도가 아주 미세하게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세 사람의 목소리는 한 방향으로, 한 톤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한쪽은 가능성을, 다른 한쪽은 불신을 내비치고 있었습니다. 그 균열은 크지 않았지만 협상에서는 이만한 틈도 기회가 됩니다. 저는 바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손가락이 펜 끝을 천천히 굴렸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은 상대가 제 말을 기다리게 만드는 장치였습니다. 회의 테이블 위에서 침묵은 종종 압박보다 강합니다. 그 침묵은 상대가 스스로 그 틈을 메우기 위해 더 많은 말을 하게 만듭니다. 에릭 스톤이 먼저 그 침묵을 깨뜨렸습니다. 우리가 얻는 건 동맹의 안정성, 방산 협력, 그리고 확장된 전력. 하지만 그 대가로 내줘야 할 게 많습니다. 그의 말투는 마치 손익계산서를 소리내어 읽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말에 곧바로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개를 아주 조금 숙였다 들며 각 인물의 눈을 차례로 바라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여전히 계산 중. 에릭 스톤 가능성 쪽으로 기울어짐. 로라 체이스 끝까지 안전장치를 강조하려는 경계심. 그 짧은 스캔만으로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회의는 이미 거절에서 조건 조율 단계로 넘어왔다는 것을. 그리고 이 단계에서 10분 안에 균형추를 완전히 우리 쪽으로 기울게 만들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상대의 표정에서 완강한 거절의 각이 둥그러지는 걸 저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둥근 호가 완전히 우리 쪽으로 기울기까지는 한 번쯤 더 파도가 밀려와야 한다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외교에서 역전은 직선으로 오지 않습니다. 늘 곡선으로,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사람의 신경을 긁으며 다가오죠. 첫 번째 파도는 바깥에서 밀려왔습니다. 비서관이 조심스럽게 제 옆으로 다가와 작은 쪽지를 내밀었습니다. 제가 열람하자마자 안쪽에서만 읽으라는 의미로 손가락 2개를 세워 보였고 저는 아주 짧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외신 속보. 회의 내용 일부 유출. 한국 독자 전력 과시로 동맹 압박이라는 문장이 첫 줄에 박혀 있었습니다. 누가 흘렸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타이밍이었죠. 밖에 프레임이 저렇게 굳으면 안의 계산은 쉽게 움츠러듭니다. 저는 즉시 2가지를 확인했습니다. 하나, 이 속보가 상대 테이블에 도착했는가? 둘, 만약 도착했다면 누가 제일 먼저 흔들릴 것인가? 정답은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로라 체이스 차관의 시선이 짧게 바깥문을 스쳤고 그 다음 휴대기기로 전달된 누군가의 메시지를 눈동자만으로 읽어내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그녀의 눈빛은 단숨에 경계 쪽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안전장치, 통제권, 조건 상향. 그녀의 머릿속 키워드가 순식간에 다시 앞줄로 배치되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미묘한 후퇴를 방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잠깐의 틈을 허용하면 1시간의 후퇴로 이어질 테니까요. 지금 막 외부에서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쪽에서도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자 트럼프 대통령이 팔짱을 풀고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그래서요, 박 차관. 그의 어조는 단정했고 저는 그 단정함 속에 아직 열려있는 문을 봤습니다. 오해가 생길 수 있는 시간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저희가 고려한 즉시 조치가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합의 가능한 범위를 도출한 뒤 양측이 동시에 동일한 문장을 외부에 발표하는 겁니다. 독자 전력 과시는 압박이 아니라 상호 기여를 위한 역량 증명이라는 점을 같은 단어로요. 에릭 스톤이 제 말을 가로챘습니다. 요지는 이해합니다만 타이밍이 좋지 않군요. 이미 헤드라인이 나갔습니다. 저는 짧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헤드라인은 제목일 뿐입니다. 내용을 바꾸는 건 본문입니다. 본문은 우리가 쓰면 됩니다. 단, 오늘 안에. 첫 번째 위기는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파도는 훨씬 거셌습니다. 전략적 유연성 문구의 해석을 둘러싼 미세한 단어 싸움이 본격화됐습니다. 저는 한반도 방어권과 작전 지휘권은 한국군이 보유라는 원칙을 깔고 해외 분쟁 지역 투입에 필요한 절차적 합의를 별도 부속서로 두자고 제안했어요. 그러면 미국은 융통성을 확보하고 한국은 주권적 통제의 틀을 지킬 수 있습니다. 계산상 균형이었죠. 하지만 그 균형이 누군가의 눈에는 마찰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박 차관, 용어를 명확히 합시다. 로라 체이스 차관이 단어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사전 합의라는 표현이 문제였습니다. 그녀는 사전 통보 정도로 누그러뜨리자고 했고 저는 그 한 글자의 차이가 내일의 언론과 국회, 그리고 현장의 장교들에게 어떤 파장을 낳는지 알고 있었죠. 한 글자 차이가 교전 규칙의 무게를 바꿉니다. 밖에서 보면 문장 하나지만 안에서 보면 명령체계 전체의 방향이에요. 그 순간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여기서 밀리면 오늘 보여준 모든 장면이 설명으로 축소될 수 있었습니다. 설명은 약해요. 장면만이 강하죠. 저는 자료처를 천천히 덮고 말 대신 화면을 다시 켰습니다. 전투 지휘 체계의 시뮬레이션 대신 새로 준비해온 20초짜리 짧은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인천의 야간 활주로, 폭설 속에서도 규정 시간에 맞춰 이륙을 준비하는 수송기, 그리고 지상관제와 공중의 무전이 초 단위로 맞물리는 장면. 자막은 한 줄뿐이었습니다. 사전 합의가 없는 유연성은 혼란입니다. 저는 영상이 끝나자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안전의 문제입니다. 현장의 안전과 주권적 책임을 지키기 위한 표현이 사전 합의입니다. 회의실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로라 차관을 보았고 로라 차관은 이번에는 에릭 스톤 쪽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내부에 미세한 권고가 오가는 듯했죠. 그때 우연인지 운명인지 모를 전화가 회의실 옆쪽 보조실에서 울렸고 의전 담당이 제게 무음으로 손짓했습니다. 짧은 쪽지. 바르샤바, 캔버라 동시 확인. 공동 성명 문안 수신 의향. 저는 그 쪽지를 가볍게 접어 바닥면을 탁자에 붙였습니다. 철저히 우연처럼 보이게요. 그런데 우연처럼 보이는 순간이 때로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됩니다. 우리의 선택지가 외부의 선택지로 확장되는 장면. 동맹의 문법을 바꾸는 건 단지 두 나라의 목소리만이 아니니까요. 좋습니다. 대통령이 소매를 고쳐 잡으며 말했습니다. 사전 합의. 단 긴급 상황을 정의하는 별도의 조항을 둬서 양측이 위험평가 기준을 미리 공유합시다. 저는 즉시 받아 적었습니다. 긴급 상황 정해 사전 합의의 예외 규정, 공동 위험평가 표준 운영. 이 세 가지를 같은 페이지에 올리죠. 로라 차관의 입술이 아주 조금 풀렸습니다. 첫 번째 고개를 넘었어요. 그러나 아직 정상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때 두 번째 위기의 그림자가 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보좌관이 가져온 새 속보에 따르면 한 유력 매체가 한국,
미군 조달시장 전면 개방 요구를 한국 방산업체 특혜 강요로 제목을 바꾸어 내보냈습니다. 단어의 프레이밍이 공격적으로 바뀌면 상대 테이블에서 방어 반사가 자동으로 튀어나옵니다. 실제로 에릭스톤은 즉각적으로 팔짱을 끼고 상체를 뒤로 젖혔습니다. 익숙한 제스처였죠. 방어 태세, 몸의 각도, 턱의 긴장선. 이대로 가면 문구가 다시 한 칸 뒤로 밀릴 수 있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작은 카드 한 장을 꺼냈습니다. 카드에는 지난 몇 년간 한국 방산업체가 미군 표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자체적으로 투자해 구축한 품질 보증 체계, 공급망 추적 시스템, 사이버 보안 레벨까지 항목별로 정리돼 있었습니다. 말로 길게 설명하면 이해는 되지만 설득은 약합니다. 그래서 저는 카드 한 장에 모든 논리를 압축해 두었습니다. 저는 그 카드를 스톤 앞으로 조용히 밀었습니다. 특혜가 아니라 표준입니다. 저희는 이미 귀측 표준을 내부화하려고 투자를 해왔습니다. 문을 열어달라는 게 아니라 같은 문을 쓰자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카드를 받아들고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의외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문을 쓰면 우리에게 돌아오는 건 뭔가요? 오늘, 지금 숫자로.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준비해둔 숫자를 꺼냈습니다. 중복 투자 절감, 상호 인증에 따른 시험평가 비용 감소, 조달 리드타임 단축, 그리고 공동 RDT&E 비용 분담. 보수적으로 잡아도 연간 절감액이 이 범위입니다. 저는 그 범위를 담은 차트를 테이블 중앙에 올리고 그 차트 아래에 작은 주석을 덧붙였습니다. 절감액의 일정 비율을 동맹 공동 재투자 기금으로 전환. 그 순간 스톤의 팔짱이 풀어졌고 로라 차관의 시선이 차트의 주석으로 내려갔습니다. 돈과 시간. 전장에서 둘은 곧 생명입니다. 그리고 정치에서 둘은 곧 지지율이고요. 저는 상대가 가장 빨리 이해하고 가장 빨리 마음이 움직이는 두 단어를 의도적으로 택했습니다. 이제 판이 다시 미세하게 우리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하지만 확정의 고개를 넘으려면 한 번의 장면이 더 필요했습니다. 저는 최도경 중장에게 눈빛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가 준비한 30초짜리 영상. 전날 밤에 편집한 단 한 번만 틀려고 만든 장면이었죠. 영상은 한반도 주변 해역의 다중센서 통합화면으로 시작합니다. 식별, 추적, 분류, 요격 모의가 매끄럽게 이어지고 마지막 프레임에는 영어로 단 6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쉐드 실드, 쉐드 버던, 쉐드 아너. 저는 화면이 꺼지자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떠나려고 강해진 것이 아닙니다. 함께 더 멀리 가기 위해 강해진 겁니다. 그러니 비용은 숫자로, 책임은 문장으로, 그리고 존중은 장면으로 나눕시다. 회의실에 아주 얇은 침묵이 깔렸습니다. 침묵이 늘어지기 전에 저는 역제안의 마지막 단계를 꺼냈습니다. 방위비 인상분의 60%를 공동무기 개발에 투자하되 그중 일정 비율을 연합군 장병 복지와 가족 지원 인프라에 배정하는 조항을 별표로 묶자고 했습니다. 숫자는 맞아떨어지고 사람은 숨을 쉽니다. 외교 문서에 사람의 체온이 들어가면 문서는 종이를 넘어 문장으로 살아 움직입니다. 그때 대통령이 의자를 다시 앞으로 끌고 왔습니다. 상체의 각도가 달라졌습니다. 전이는 종종 몸의 미세한 움직임으로 먼저 나타나죠. 좋아요, 박 차관. 사전합의 문구는 당신들 방식대로 하되 긴급 상황 정의를 우리 기준과 매칭하는 표를 별첨합시다. 조달시장 접근은 단계적으로 성능 기반 상한선부터 공동개발 투자 비율은 당신들이 제시한 수치에 근접하게. 다만 우리가 한 가지 더 필요합니다. 그는 손가락 하나를 들어 올렸습니다. 상징. 로즈가든에서 오늘. 제목은 당신들이 방금 영상에서 보여준 그 문장, 공유된 방패, 공유된 짐, 공유된 명예. 기자들이 좋아할 겁니다. 저는 짧게 숨을 들이마신 뒤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다만 제목의 순서를 바꾸고 싶습니다. 공유된 명예를 맨 앞에 두겠습니다.
명예가 있어야 방패와 짐이 의미를 갖습니다. 의자 등받이에서 억눌린 웃음 같은 소리가 작게 새어나왔습니다. 대통령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가 있었어요. 당신 말 잘하네요. 좋습니다. 그 순서로. 회의의 기류는 이제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결코 마지막까지 긴장을 풀지 않았습니다. 외교는 종종 마지막 문장 한 개에서 무너집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장을 쓰기 전 저는 스스로에게 세 가지를 확인했습니다. 첫째, 내일 아침에 이 문장을 읽었을 때도 부끄럽지 않은가? 둘째, 현장의 장교들이 이 문장대로 움직일 때 안전한가? 셋째, 10년 후에 이 문장이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 것인가? 세 가지 모두의 고개가 끄덕여졌을 때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문안 조율은 놀랄 만큼 빠르게 끝났습니다. 갈등의 산이 높을수록 합의의 계곡은 때로 깊고 잔잔합니다. 최종 문장에 동의 표시가 적히고 서명 순서와 기자회견 동선이 정리되자 저는 손목시계를 힐끗 봤습니다. 어젯밤부터 올라타 있던 보이지 않는 파도가 그제야 잦아드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외교의 바다는 결코 완전히 잠잠해지지 않습니다. 잔물결은 늘 남아있죠.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한 문장을 더 요청했습니다. 국내와 해외의 언론이 동시에 받아 적을 딱 20단어짜리 공통 문장. 우리는 보호자와 피보호자가 아니라 서로의 어깨를 맡기는 동반자입니다. 강함은 독립이 아니라 동행을 위한 것입니다. 그 문장은 합의문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회견장에서 우리의 얼굴이 되어줄 문장이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오는 순간 처음 들어올 때와 냄새가 달라졌습니다. 묵직한 목재의 향은 같았지만 제 폐로 들어오는 공기는 훨씬 가벼웠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저는 두 번의 위기를 되짚었습니다. 외신의 성급한 프레이밍, 단어 하나의 무게를 둘러싼 팽팽한 줄다리기. 둘 다 장면으로 풀었습니다. 장면은 오해를 이깁니다. 장면은 설명보다 빠르게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장면은 결국 숫자와 문장을 같은 쪽으로 끌어당깁니다. 로즈가든을 향해 이동하는 길, 겨울 햇빛이 하얗게 번져 있었고 카메라 설치를 마친 스태프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계단을 내려서기 직전 최도경 중장이 제 옆에서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끝났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끝나는 건 서명이 아니라 실행입니다. 그가 짧게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러면 우린 시작을 잘한 거겠죠? 맞습니다. 우리는 시작을 잘했습니다. 시작은 언제나 장면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은 다음 장면을 부릅니다. 저는 계단 난간을 가볍게 짚으며 생각했습니다. 오늘의 장면은 동맹을 재인식하는 첫 페이지가 될 거라고요. 동맹은 보호의 계약이 아니라 존중의 기술입니다. 그리고 그 기술은 결국 서로의 어깨에 가만히 손을 얹는 법을 배우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무대는 준비됐습니다. 마이크가 켜지고 기자들의 손이 들리겠죠. 저는 메모 한 장을 가볍게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거기엔 세 단어만 적혀 있었어요. 명예, 방패, 짐. 그리고 아주 작게 한 줄을 덧붙였습니다. 더 멀리 함께. 그때 제 휴대전화가 가볍게 진동했습니다. 김나윤 본부장의 메시지였어요. 공동문안, 번역 검수 완료. 외신 슬로건 반응 우호적. 저는 짧은 확인 이모티콘을 보내고 숨을 고르게 내쉬었습니다. 제 안에서 마지막 파동이 잦아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이제 판은 뒤집혔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장면으로, 요구가 아니라 설계로, 대립이 아니라 동행으로요. 기자회견장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이 유난히 가벼웠습니다. 그러나 그 가벼움은 들뜸이 아니라 무게를 나눴기 때문이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무게가 나뉘면 어깨는 펴집니다. 어깨가 펴지면 걸음은 멀리 갑니다. 저는 그 멀리의 풍경을 아주 잠깐 떠올렸습니다. 전선에서 안전하게 돌아오는 병사들의 얼굴, 공장에서 한밤중까지 기계를 돌리는 기술자들의 손,
그리고 새벽 첫 차를 타고 출근하는 시민의 눈빛. 우리가 오늘 바꾼 한 문장, 한 단어, 한 장면이 그들의 하루에 어떤 질서를 만들어줄지 생각했습니다. 외교의 문장은 결국 사람의 삶으로 번역되어야 하니까요. 로즈가든의 햇빛이 제 눈을 찔렀습니다. 순간 눈을 가늘게 떴다가 또렷하게 떴습니다. 제 차례가 오면 저는 오늘의 핵심을 다시 한번 말할 겁니다. 우리가 강해진 이유는 떠나기 위함이 아니라 함께 더 멀리 가기 위함입니다. 그 문장을 입안에서 한번 굴리며 저는 마이크 앞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장면은 완성됐고 이제 그 장면을 기록으로 남길 시간입니다. 로즈가든의 겨울 공기는 차가웠지만 그 차가움 속에 묘하게 따뜻한 결이 느껴졌습니다. 잔디 위에 놓인 의자들, 똑바로 선 마이크, 양측 국기가 나란히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죠. 기자들의 셔터 소리가 미리 리허설하듯 가볍게 울렸습니다. 하지만 제 귀에는 그 셔터 소리가 오늘 하루의 엔딩을 알리는 효과음처럼 들렸습니다. 대통령이 먼저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특유의 과장된 손동작과 간결한 문장을 섞어 오늘 합의의 핵심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보호자와 피보호자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짐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 문장은 준비된 것이었지만 그의 목소리 속에는 예상 외의 단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단호함이 현장의 공기를 조금 더 진하게 만들었습니다. 제 차례가 왔습니다. 마이크 앞으로 걸어나가는 발걸음은 이상할 정도로 가벼웠습니다. 어제 이 자리로 향하는 길에서는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머릿속에서 수백 가지 시뮬레이션이 오갔는데 지금은 오직 한 문장만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강해진 이유는 떠나기 위함이 아니라 함께 더 멀리 가기 위함입니다. 그 문장을 내뱉는 순간 기자들의 펜이 거의 동시에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몇몇 기자의 눈빛이 약간 부드러워진 것을 읽을 수 있었어요. 정치 기사에서는 드물게 부드러움이라는 감정이 문장에 스며들 수 있음을 그 순간 느꼈습니다. 발언을 마치고 뒤로 물러나자 대통령이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 짧은 제스처는 협상 테이블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종류의 신호였습니다. 그것은 승인이나 동의가 아니라 일종의 인정이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백악관 뒷문으로 이동하는 길에서 저는 잠시 발걸음을 늦췄습니다. 건물의 그림자가 눈앞 잔디 위로 길게 드리워져 있었는데 마치 두 나라의 관계를 압축해 놓은 이미지처럼 느껴졌습니다. 햇빛과 그림자가 동시에 있는 풍경. 보호와 의존, 독립과 동행이 공존하는 관계. 오늘 우리가 만든 문장은 그 관계의 균형을 조금 다른 각도로 세운 것이겠죠. 의전 차량에 오르자 최도경 중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박 차관, 이번 건 역사책에 실릴 겁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역사책이 아니라 사람들의 기억에 남으면 더 좋겠습니다. 문장은 종이에 남고 장면은 마음에 남으니까요. 김나윤 본부장은 뒷좌석에서 태블릿을 열어 각국 언론의 실시간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미국의 몇몇 보수 매체조차 이번 합의를 상호 존중의 새로운 모델이라고 평가하고 있었고 유럽과 아시아의 언론들은 동맹의 현대화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었습니다. 특히 폴란드와 호주의 주요 신문은 사설에서 한국이 단독으로 미국과 맞선 것이 아니라 대등하게 마주섰다고 썼습니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저는 마음속에서 아주 작은 안도의 한숨이 흘렀습니다. 우리가 보여주고 싶었던 바로 그 장면이었으니까요. 공항으로 향하는 길, 차창 밖으로 워싱턴의 겨울거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건물들의 벽돌색, 나뭇가지의 앙상함, 신호등의 붉은 불빛까지 하나하나가 평범했지만 제 마음속 풍경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어제와 오늘 사이에 있었던 변화가 이 도시의 색감마저 달라 보이게 했습니다. 비행기 이륙 후 창밖으로 점점 멀어지는 도시 불빛을 보면서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오늘의 합의는 언제까지 유효할까? 외교의 문장은 현실 속에서 부딪히면 때때로 변형되고 퇴색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한 가지에 대해서만큼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쓴 문장은 최소한 당분간, 그리고 아주 먼 미래에도 동맹의 또 다른 가능성을 증명하는 사례로 남을 거라는 것. 서울에 도착하면 바로 청와대로 가야 했습니다. 대통령께 직접 브리핑을 드리고 후속 조치 계획을 보고해야 했죠. 그러나 그 전에 저는 집으로 잠깐 들러야겠다고 마음속으로 정했습니다. 협상장과 회견장을 오가느라 잊고 있었지만 현관문을 열고 가족의 얼굴을 보는 순간이야말로 제가 지키고 싶은 가장 중요한 안보라는 걸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협상 기록 파일을 다시 열었습니다. 첫날의 거친 압박, 두 번째 날의 숨겨진 무기 공개, 그리고 오늘의 역전. 각 장면이 선명했습니다. 문서에 적힌 수치와 문장들은 결국 사람들의 표정과 목소리, 그리고 눈빛 속에 살아 있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마지막 영상이 끝나고 회의실을 가득 채웠던 그 짧은 침묵이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판이 뒤집히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소리 없는 역전이야말로 외교에서 가장 깊은 울림을 남깁니다. 귀국 후 후속 회의가 이어졌습니다. 관련 부처, 군, 산업계가 모두 한자리에 모여 합의 내용을 세부 계획으로 옮기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협상은 끝났지만 실행이야말로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회의 말미에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이번 합의의 진짜 성과는 숫자도 문장도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감각이 사라지지 않도록 매일의 실행이 필요합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유난히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동맹은 거대한 군사 계획서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평범한 일상의 불빛 속에도 깃들어 있다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 불빛이 꺼지지 않도록 새로운 문장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문장이야말로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긴 동맹선입니다. 이 사연을 전하며 저는 한 가지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오늘 만든 장면과 문장이 잊히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길요. 외교는 몇몇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 우리 모두의 이야기니까요.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강해진 이유는 떠나기 위함이 아니라 함께 더 멀리 가기 위함이라는 것을.